제목은 딜레마입니다. 이게 또 화면 또 안 나가갖고. 예, Stay with Tina. 티나는 There is no alternative. 대안이 없다는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티나는 빅테크, 그 다음에 기술 성장주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쪽에 그냥 머물러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올라가는 쪽으로 달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들 고민이 많을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해서 매달 발표를 합니다. 그 자료를 보면 여전히 확신이 있는 쪽은 이쪽이죠, 그죠? 여기고, 그 다음 테크랑 헬스케어 부분이 이쪽이 더 많이 있고요, 그죠? 이미 소비자도 이쪽이 더 많이 있고. 산업재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 이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면 은행이나 에너지, 이쪽이 좀 반대편에 서 있죠. 순 언더웨이트니까 그다음 오버웨이트고.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뒤에 할 이야기지만 역으로 역발상으로 이제 반대 전략을 취하는 거죠. 이쪽을 숏을 취하고 여기를 롱을 취하는 겁니다. 이런 전략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관의 매도세가 이쪽 기존에 있던 쪽에 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원래 이제 좀 상대적으로 비싸 보이게끔 시장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싼 쪽을 좀 파는 거죠. 여전히 시장은 그러면 조정이 언제 끝날 거냐 뭐 이런 물음을 하지만 펀드 매니저들은 여전히 불마켓이라고 생각합니다. 8월보다 9월이 상승장이라고 이렇게 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폭락하고 나서가 25%가 이제 불마켓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한참 많이 올랐고요. 베어마켓 랠리냐? 이건 줄었어요. 35명에서 29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시장을 상승 중에 어떤 조정으로 봐야지 어떤 트렌드가 바뀌었다, 어떤 추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기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고, 향후 12개월 상승 여력 부분에 있어서도 18%가 더 늘었습니다. 오버웨이트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월 대비도 더 늘었고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앞에도 말했지만 기술주 매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떨어지고 있고, 이 매력이라는 게 저번에 말했던 상대적인 거잖아요. 센티먼트하고 이모셔널한 부분이라서 이게 떨어지다 보니 펀드 매니저들도 약간의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편에 있는 주식을 사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쪽에서 성과가, 왜냐면 바닥에서 주가가 싸다 보니까 수익률이 괜찮게 나오니까요. 그게 많이 좀 주도를 하는 것 같고요. 이 그림은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경기 사이클상 얼리 사이클, 경기 회복 초기라는 숫자가 리세션이라는 숫자보다 이제 처음으로 역전시키는, 리세션이 37%고 얼리 사이클이 49%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는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보는 차트는 좀 전에 말했던, 그러니까 향후 12개월 안에 글로벌 세계 경기가 좀 나아질 거냐, 경제가 성장할 거냐라는 물음에 여기 이 부분이 84%라는 거죠. 2003년 이후에 최고의 높은 수준으로 이제 요 이후로 수준으로 올랐을 거고, 최고 수준으로 이거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보는 쪽은 40% 정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흐름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시장을 그렇게까지 나쁘게 볼 만한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경기가 회복하는 어떤 모양, 지금 U자인지 뭐 W자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회복에 대한 이야기, 전체적으로는 지금 32, 37에서 29로 줄었죠. W자는. U자가 거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W에서 U자로 좀 바뀌고 있고, 둘 다 합쳐도 61%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V자는 지금 늘어나긴 했어요. 20%로. 어쨌든 경기는 회복하는 쪽에 많이 베팅을 걸고 있는 거죠. 경기가 회복된다는데 걸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경기가 안 좋고 리세션에 빠지면 것 같고,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혜를 봤던 빅테크나 기술주,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메리트가 덜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메리트가 덜하다는 부분이 여기에 보시면 여전히 테크나 파머슈티컬, 헬스케어라고 봐야겠죠. 이쪽 부분이 여전히 높아요. 그죠? 여전히 여기가 높은데 이게 그래도 줄었어요. 테크는 40에서 30으로 줄었고 파머슈티컬은 38에서 18, 28%로 10%씩 줄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줄이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종목별로 이제 워낙 기술주가 계속 어떤 나스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계속 주가에 안 좋은 쪽으로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특이한 부분은 인더스트리얼, 산업재 쪽이 여기 많이 올라왔는 거죠. 이게 17%. 약간의 섹터별 선호도에 있어서도 산업재가 좀 더 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그림은 어닝에 대한 기대가 많이 올라왔죠, 그죠? 전체적으로 기업 그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대답이 10%가 이제 넘어갔고, 순으로. 그 다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인 어닝이. 전체적인 그림이고, 뭐, 기술주에 너무 저게 돼 있다면 약간의 이제 답답한 시장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기존에 이제 안 좋았던 쪽으로 이야기했다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기업들이 지금 밸런스 시트, 그죠? 재무 개선을 하느냐, 아니면 투자를 하느냐, 이렇게 흐름이 반대로 가고 있다가 팬데믹이 빠지면서 대차대조표, 이 재무 개선 쪽으로 많이 갔죠. 현금 확보를 하면서 위험에 대비를 하다가 이게 지금 이렇게 다시 수렴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투자 쪽으로 돈이 많이 흘러가고 있죠. 이건 빨리 이렇게 밀리고 있고, 캐펙스 투자에 지금 37% 쪽으로 이렇게 올라왔고, 여전히 아직은 51%는 재무 개선에 지금 신경 쓰고 있지만 그래서 지속적인 어떤 그 회복에 대해서 여전한 의구심은 있죠. 다만 요렇게 해당되는 부분은 큰 기업이 아닐 가능성, 그 다음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한 위협을 느끼는 산업군에 속하는 기업들일 거고, 여기는 이번을 기회로, 그죠?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쪽일 거고, 이런 과정이 나타나고 있어서 요게 좀 더 확실하게 분위기가 바뀌면 좀 더 시장이 좋아질 수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겠죠, 그죠? 보시면 여기 이제 레이트니까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어떤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가려면, 물가가 올라가려면 연준이 말하는 이 평균 물가 목표제, 평균 물가 목표제 실제 나오려면 결국에는 생각하는 부분이, 펀드 매니저가 생각하는 건 백신이에요. 실제 백신이 나와야 되고, 금리가 올라가려면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도 결국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 회복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인플레이션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가장 테일 리스크죠. 꼬리 위험, 꼬리가 이제 몸통을 뒤흔다는 이 테일 리스크. 이거에 있어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부분은 세컨드 웨이브에 대한 생각이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2차적인 부분이 일어나는 거, 이게 아직까지 높아요. 그래도 많이 줄었어요. 다만 30% 정도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없던 게 생겼죠. 이 테크 버블. 이게 갑자기 8월에도 없던 이 테크 버블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그만큼 펀드 매니저 포함해서 대부분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8월까지만 해도 없던 거예요. 테크 버블이라는 말 자체가 없던 게 생겼고요. 그만큼 너무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감정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선거 부분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제 올라오죠. 최근에 가장 크게 미치는 게 요 부분인데, 9월 들어서 이제 미중 간의 뭐 무역 전쟁인데, 최근 또 여기 줄긴 했지만, 일반 무역이 아닌 어떤 기술적인 부분, 반도체 부분, 뭐 이런 쪽은 약간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생각하면 10월까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10월까지 그렇게 시장을 뭐 큰 기대를 가지고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나머지야 뭐 큰 적이 없습니다. 크레딧 이벤트도 많이 줄었고, 그래서 금융시장의 어떤 그 위험성, 뭐 이런 거는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이게 지금 9%대니까 그렇게 걱정할 부분이 없다고 이제 펀드 매니저는 생각하는 거죠. 약간의 상대적인 부분하고, 이건 시장 외적인 부분이죠. 직접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둬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현재 가장 이렇게 크라우디드 트레이드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장 이렇게 거래가 많은 쪽은 당연히 테크 주식의 롱이죠, 그죠? 기술주를 많이 샀는데 이게 8월보다 보시면 이렇게 많이 사람 몰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생각. 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몰려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 반대편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게 상당히 많아지고, 금은 많이 줄었어요. 이게 이 트렌드가 맞다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너무 이렇게 지나친 거죠. 크라우딩, 대중들이 이쪽으로 전부 다 뭐 몰려가 있기 때문에 금은 줄어 있고요. 그다음에
달러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올라와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문제되는 게 이제 여기가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거고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과하면 늘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어떤 부분별 설명을 보면 이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게 아니고 JP 모건 그림인데 다만 5년짜리 이제 미 국채 금리는 100%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죠? 100%예요. 채권 금리로 봐서는 미국이 경기 침체 가능성 있는 건 100%인데 S&P 500은 이게 있다가 그러니까 주식 쪽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없고 그러니까 채권 베이스 쪽은 그 신용 부분이나 그 하일드 쪽이나 약간 있죠, 그죠? 그래도 이것도 줄어든 부분인데 이건 여전히 높은 부분이고요. 가격대가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이 주식시장 쪽은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고요. 티나의 유혹이라고 했는데 최근 워낙 티나라고 했던 종목이 빅테크, 뭐 소프트웨어, 기술 성장주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유혹이 워낙 많았고 그게 상당히 계속 올라가다 보니 그런 유혹들이 많았죠. 근데 이거는 이 자료는 되게 오래된 자료긴 하지만 여기 나오는 그래프는 2016년까지의 이야기지만 이 그래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PER 자체가 16배, 한 17배 미만이죠. 그 여기가 S&P 500의 10년 평균 수익률, 요게 한 8% 정도 됩니다. 이거를 이제 회귀 분석을 했겠죠. 8%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오는데, 근데 장기적으로 말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25배, 여기 25배 정도 되는 요 부분이 가면 수익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S&P 500 기준으로 25배 이상을 주고 사게 되면 10년 동안 수익이 빵이라는 소리죠. 10년 들고 있어봤자. 그러니까 뭐 종목별로 틀리겠지만 그만큼 고평가가 되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싸게 살수록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죠? 이 반비례 그래프처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지수니까 지수로 넣고 봐서는 전체 시장에 대한 부분은 약간 그런 부분이죠. 지금 현재 S&P 500의 뭐 PER 자체가 실러로 치면 좀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들 뭐 약간씩 우려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역발상 투자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제일 처음 시작할 때 펀드 매니저들이 비싼 주식을 고평가된 걸 팔고 저평가된 거를 사는 걸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기도 대부분 이 차이, 테크와 은행주의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진 거죠. 거의 뭐 110에 가까우니까 이 갭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지금 보시다시피 롱뱅크고요. 테크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언더밸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숏을 테크와 헬스케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테크주들이 좀 그런 경향이 좀 심하고요.